그래서 이제 위코노미에서 말하는 이 위코노미는 위는 말 그대로 우리, 그리고 이코노미는 이제 경제인데 합쳐서 우리라는 말 속에는 저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경제, 환경, 사회복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비즈니스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대의를 추구할 때라야 진정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맹목적인 어떤 이윤 추구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목적과 이익이라는 이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발전된 비즈니스라는 것은 우리가 제안하는 가치에 고객이 함께 동참하도록 해서 이 끈끈한 연대감을 구성하는 거. 이게 이제 위코노미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원리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정말 망가졌잖아요. 뭐 외식업뿐만이 아니라 뭐 서비스업, 제조업도 데이터를 보면은 정말 이제 심각할 정도입니다. 뭐 이게 한편으로는 위기이고 또 어떤 관점에서는 이제 기회일 수도 있는데 신규 영업하기가 전보다 더 어려운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건 팩트거든요. 베인앤컴퍼니가 이제 미국 경영 컨설팅 회사에 이제 손을 꼽히는 회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연구 결과에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요.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기존 고객을 유치하는 것보다 7배 정도의 비용이 더 들더라. 뿐만 아니라 연간 고객 유지 비율이 5%만 되어도 최대 125%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사실은 신규 영업이 어려운 거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기회의 관점으로 본다면 신규 영업에 힘쓰기보다는 기존 고객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우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치를 담아서 제안할 것이냐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안하는 그 가치에 함께 동참해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캠페인을 좀 기획해 본다면 어떤 게 또 가능할까? 그래서 요게 좀 포인트인데요. 네,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상품을 구매하게 하지 말고 가치에 동참하게 하자. 네. 그래서 위코노미에서의 책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거 좀 재구성했습니다. 포인트를 좀 정리할 때 4가지 정도의 컨셉으로 사례를 좀 이야기해드리면서 궁극적으로 사례를 다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기업의 위코노미를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한 위코노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관점을 우리 상품과 서비스라는 영역에서의 위코노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내부적으로는 조직 운영의 위코노미, 네 번째로는 사회 공헌과 나눔의 위코노미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새로운 시장을 형성한 위코노미 편인데요. 포인트가 이겁니다. 사회 문제로 눈을 돌려보라.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신규 아이템이 넘쳐날 것이다. 네. 사회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사회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를 이제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건데요. 이 수치 한번 보세요. 2012년도 파키스탄의 한 병원에 환자가 100명 사망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2013년 인도의 히말라야의 오지에 있는 한 병원에서는요, 5년간 환자가 8,000명이 사망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원인이 뭐냐고 봤더니 저질 결핵 치료제 사용, 그리고 가짜 항생제 투약. 사실은요, 선진국에서는 이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서는요, 가짜 약이 유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는데 아프니까 약을 처방해서 먹었는데 이게 가짜인 거예요. 효과가 하나도 없죠. 돈은 돈대로 쓰고. 근데 문제는 이제 생명에 지장이 있으니까 문제잖아요. 통계에 따르면요, 전 세계 위조약 시장 규모가 연간 2천억 달러, 우리나라 환화로 243조 원 정도. 개발도상국에서 판매되는 약이 30%가 가짜라고 합니다. 와,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매년 위조약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10만에서 100만 명. 주로 이제 피해 급증이 되는 시장이 아프리카나 아시아로 요약이 되고 있는데요. 이 위조약으로 인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한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스프록실이라는 이제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되게 재밌어요. 주로 이제 아프리카와 아시아 쪽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일반 그 약에다가 저런 라벨링을 한 겁니다. 그럼 보면은 마치 복권을 긁듯이 동전으로 저걸 딱 긁으면은 저게 벗겨지면서 코드가 있어요. 넘버링이 돼 있어요. 그럼 그 코드를 저기 전화번호가 찍혀 있거든요. 뭐 3천 몇 번으로 저걸 보내라. 코드를 입력해라. 그 번호로 연락을 딱 하면 문자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해 줍니다. 즉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서비스인 거예요. 2008년도였나 나이지리아에서는요, 너무 이 가짜약 때문에 피해가 너무 심하니까
처음으로 수프록시 서비스를 이용해 보기로 도입을 한 거예요. 정부에서 의지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저 라벨링을 한 제품을 큰 글로벌 제약회사와 함께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갑자기 이제 서비스 출시한 그 달에 매출이 2배가 뛴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픈 사람이 2배로 늘었을 리는 없잖아요. 그만큼 가짜약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진통제를 하나 사려고 하더라도 라벨링이 붙어 있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약과 라벨링이 안 된 약을 어떤 걸 사시겠습니까? 돈을 좀 주더라도 제대로 된 걸 사려고 하겠죠. 그만큼 가짜약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이제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투자도 받게 되고 혁신적인 기업의 이제 이름을 50위 안에 드는 7위 정도 랭킹이 되는 기업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영역에서 솔루션을 개발해서 제공했을 때 이제 성공했던 이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국내 기업인데요. 벨리스라는 이제 회사입니다. 여기도 창업한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는데 여기 경영자도 젊어요. 30대 CEO인데요. 베스 낚시 좋아하십니까? 베스 낚시? 네. 이 베스가 생태계 이제 교란 어종으로 외래 어종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토종 물고기들이 이제 많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사실 저희 골칫덩어리라서 수매 사업으로 저걸 다 없애고 있었어요. 뭐 키로당 뭐 4,000원씩 해가지고 사람들이 잡아오면은 이제 돈 주고 저걸 이제 먹지도 못하니까 이제 폐기 처분하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돈들이 정부에서 많다 보니까 세금도 부족하고 이게 악순환이었어요. 골칫덩어리였는데 저 문제를 바라보고 이제 기회로 여긴 겁니다. 이 서 대표가 저걸 딱 보고 알아본 거예요. 국립수산과학원 가가지고 베스에 대한 보고서도 열람하고 전문가들 만나면서 베스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사실 베스에는 굉장히 풍부한 이 타우린 성분과 비타민들이 넘쳐나더라. 오메가3도 포함되어 있더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회의 요소를 발견합니다. 이거 반려동물을 위한 아주 영양가 만점인 파우더로 만들 수 있겠는데? 제품화할 수 있겠는데? 이거 원가가 안 드는 거예요. 정부에서 오히려 땡큐죠. 다 잡아준 거 그냥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가지고 잘 말려서 파우더로 해가지고 반려동물을 위한 이제 영양 보충제로 이제 파는 거예요. 이게 대박이 나는 거죠. 잘 팔렸습니다. 한편으로는 뭐죠?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목적과 수익 창출까지를 같이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관점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위코노미를 기획을 해볼 수도 있다. 두 번째는요, 상품과 서비스 측면에서의 이제 위코노미인데요.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격, 품질, 편의성 등의 제품 차별의 요소가 무력화된 무한 경쟁 시대에서 이제는 목적이야말로 제품 우위를 가져올 핵심 전략이다. 자선단체들의 경험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대구나 창원에 컨설팅을 하러 내려가다 보면요, 뭐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그 기차역에서 이런 자선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단계가 딱 가면 굶주린 아이들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에. 그리고 이제 투표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투표를 이제 하면은 끝에는 뭐가 있냐면 아이들을 이제 한 10,000원 정도면 정기적으로 후원하시면 이 아이들이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계좌번호 적고 사인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자선단체에서 하는 이제 문구들이나 이런 표현법들이 마치 내가 이걸 안 하면 나쁜 사람일 것만 같은, 나는 한 끼 6,500원 식사하는 것이 마치 잘못하는 것 같은 약간 죄책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프레이밍이 되다 보니까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좋지도 않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대체로 그때 사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후원자 남기는 어려움이 있더라. 단기적으로 가입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요 기존의 기부 요청 방식을 좀 이제 바꿨던 사례가 있습니다. 보니까 착한 소비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요, 72.6%가 착한 소비에 저는 관심이 있어요 라고 이제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요, 이렇게 착하고 싶은 욕구도 있는 거거든요. 둘 다 있죠. 착하고 싶고 착한 소비하고 싶고 개념 소비하고 싶은데 특별히 이 기부와 연관되어서 문제는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내가 착한 마음으로 기부한 이 금액이 진짜 어떻게 쓰이는 거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10년 넘게 월드비전이라는 단체에 아내랑 같이 이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어떤 한 아이에 대해서 후원을 하고 있고요. 저는 교육사업 카테고리에 정기적으로 그냥 금액을 후원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월드비전에서는 그 교육사업 영역에서 뭐 학교를 설립한다거나 연관된 뭐 식수를 뭐 만든다거나 이런 거 다 분할해서 사용을 해주거든요. 근데 월드비전은 어떻게 해줍니까? 월드비전은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줍니다. 우편으로 날라와요. 내가 기부하고 있는 금액이 이렇게 활용되고 있고 이렇게 쓰이고 있다. 그리고 아내가 후원하는 그 아이는 그 아이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그리고 직접 손으로 쓴 그리고 사진을 단계마다 성장 과정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요. 그렇다 보니까 더 마음이 더 가는 거죠. 아, 내가 후원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월드비전이 나의 금액을 잘 진짜 활용해주고 있네. 그러니까 투명성이라는 가치가 기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거를 놓치고 있다 보면은 장기적인 후원으로 연결되지가 않을 수 있다. 그거를 이제 간파했던 게 미투위라는 겁니다. 미투위라는 이 사회적 기업은요, 위커너미의 저자이기도 한 캔버거 저 형제들이에요. 왼쪽에 있는 분이 동생, 오른쪽에 있는 분이 형인데 이 둘이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이런 자선과 관련된 기부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쭉 해왔죠. 해오면서 똑같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왜 택배 배송 상태는 조회할 수 있는데 자선 기부는 왜 조회할 수가 없지?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은행 계좌는 온라인 뱅킹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한데 아니 왜 자선 기금의 향방은 조회가 불가능한 걸까? 질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투명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알고 고객은 결과 증명을 원할 뿐만 아니라 그 좋은 데이에 동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간파한 거죠. 그래서 만든 것이 TYI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제 Track Your Impact. 당신의 영향력을 이게 추적하세요.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완성해요.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은 구축해 놨는데 마치 택배 배송 조회 시스템 같은 걸 구축해 놓은 거예요. 나의 영향력을 흘러가는 거를 시각화하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조인했냐면 유니레버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니까 유니레버를 참여시키고 그리고 월그레스는 저기는 이제 월마트 같은 유통 큰 체인인데 거기도 이렇게 참여시킵니다. 유니레버의 특정 제품들, 유니레버도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가치가 있다 보니까 그 특정 제품에 미투이에서 저 만든 TYI라는 라벨링을 딱 붙여줍니다. 코드를 입력하는 거죠. 제품에 넘버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 유통에 월마트처럼 저 유통에 딱 까는 거예요. 월그레스에. 그래가지고 고객들이 저 제품을 하나 사게 되면 기부가 될 뿐만 아니라 저 코드를 입력하면 내가 저 제품 살 때 일부 금액이 기부가 되는데 즉시 어떤 부분이 기부가 되고 활용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투명성을 제대로 그 가치를 딱 접목시켜가지고 고객이 이 좋은 일에 참여하도록 한 거죠. 세 번째가 조직 운영에서의 이코노미인데요. 포인트 이렇게 잡았습니다. 직장에서 목적을 추구하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직원들이. 그러면 당신의 직장을 직원들과 함께 혁신할 수 있다. 우리 버진 그룹은 이제 워낙 유명하죠. 리처드 브랜슨이 되게 열정적인 사업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사업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버진 트레인인데요. 직원 중에 한 분이 낸 아이디어를 구현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직원은 이제 버진 트레인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기차역에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기차역에 조밀조밀하게 상점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직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휑한 이 거리. 사람들의 유동인구도 꽤 많은데 기차에 내려왔다가 타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게 뭔가 이 거리들을 이 기차역에 있는 이 공간들을 잘 활용한다면 지역사회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지역의 소식들도 여기에서 부스를 차려서 좀 알리게도 하고 또 이게 작게 파워스토어처럼 열어서 지역의 제품들도 소상공인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 아이디를 제공했고 리더들이 이제 수락했고 그거를 실제로 이벤트를 열어서 크게 이제 캠페인을 한 거죠. 그 활성화될 수 있게. 근데 이게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불러왔습니다. 200개 이상의 지역 사업체들이 이제 지원하기 시작했고 중소기업들의 경우도 매출이 이제 통계적으로 33%가 증가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성공적으로 마쳤던 하나의 프로젝트였죠. 이 프로젝트가. 근데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리처드 브랜슨이 이제 버진 그룹에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냐. 비즈니스 as force for good이라는 저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스피릿과도 같더라고요. 우리의 임무는 버진 그룹의 임무는 선을 위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까 비즈니스 자체로 선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 목적에 부합하다면 어떤 아이디어도 수락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훈련이 돼 있고요. 그래서 관리자의 58%가 회사 안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활용하는 것에 직원들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룹의 회장도 그런 가치를 갖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뭐 통신 미디어나 여행 레저나 뭐 인류 환경이나 음악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금융 서비스까지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의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존경받는 회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영감을 주는 회사의 리스트에도 올라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을 갖고 우리 직원들에게 그 가치를 같이 공유하면서 그 방향에 맞는 비즈니스를 일으킬 것이냐, 이제 경영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일하는가, 우리가 왜 함께 모여서 일하는가 라는 이제 묵상이 있어야 되고, 사실 그것을 누가 대신 해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경영자의 고유의 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조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Y에 대해서 계속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래서 그 목적을 항상 이야기하고 거기에 맞게끔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동참시켜야 한다. 네 번째는 사회공헌과 나눔의 의미에서의 위코노미인데요. 포인트 이렇게 잡았습니다. 재정적 수익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적 영향력을 창출할 의도로 임팩트 투자를 하라. 사실 책에서는 실제 사업에 대한 투자를 그 방향에 맞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좀 완전 뭐 투자한다는 개념을 좀 더 재해석했을 때 저는 사례를 좀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하나는 이제 교보문고가 꾸준하게 진정성 있게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북 리펀드인데요. 아마 2008년도부터 쭉 해왔던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쭉 해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네이버랑도 같이 하고 있고요, 한국출판인회의랑도 같이 하고 있고,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 사단법인 같이 하고 있는데, 북 리펀드로 추천하는 도서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걸 이제 사지 않습니까? 사고 어느 정도 읽으면 사실은 보통은 집에다가 다 전시해놓고 자리가 없는데, 이건 어떤 취지냐면, 그렇게 전시하지 마시고 읽은 도서는 다시 저희에게 되팔아 주세요. 책값의 50%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회수해가지고 정말 이제 상간 벽지에 정말 책을 보기 좀 힘든 곳, 그런 곳에 도서관에 기증을 하는 거예요. 북 리펀드가 굉장히 이제 좋은 방향을 일으키고, 어떤 면에서는 일부 수익도 있지만 의미적으로도 사회에 공헌하는 취지가 다 있는 거죠. 나눔의 의미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소개해주고 싶은 회사는 디자인스킨이라고 이제 DMC 쪽에 있는데요. 디자인스킨은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 케이스를 디자인하고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이 회사는요, 연말이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 때 특별한 행사를 하는데 기브앤테이크라는 행사를 합니다. 그때는 사실은 핸드폰 이 케이스도요, 실밥 하나가 좀 살짝 어긋났거나 장기세가 좀 나면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좀 떨어지거든요. 판매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괜찮은 제품인데 살짝 스크래치 나가지고 매장에 내놓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좀 돼요. 그리고 이게 수요를 예측해가지고 디자인하고 양산한 제품이 의외로 이제 만약에 수요 예측이 좀 엇나가가지고 많이 남을 때도 있거든요, 재고가. 그럼 이제 그 재고 이제 비용 다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했냐면 이 세브란스 병원의 어린이 쪽 병원이랑 같이 이제 제휴를 해가지고 기브앤테이크라는 타이틀로 매장 앞에서 그걸 크게 판매를 합니다. 거의 한 80%, 정가의 80% 할인해가지고.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제품을 사게 되고 아주 저렴한 값에, 그리고 디자인스킨은 그 수익금을 전체 세브란스의 아이들의 치료나 연구 개발에 비용을 후원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의 마인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제 좋게 되는 거죠. 세 가지를 다 잡는 거죠. 직원에 대한 마인드도 충족시키면서 사회에 공헌도 하면서 갖고 있던 재고도 아주 의미 있게 소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실 때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사회공헌과 나눔에 있어서 위코노미가 뭐가 있을까? 이제 위코노미로 가는 이 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학습하는 조직을 만들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경영자가 이제 함께 조찬 모임에서 스터디하는 것처럼 직원들도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또 필요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산업에서의 비즈니스 전개는 어떻지? 이런 것들처럼 학습하는 것이 일단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3단계를 제시하는데요. 책에서는 첫 번째가 이 자신의 우리 회사의 대의를 찾아라. 사회적 가치를 한번 찾아봐라. 뭐가 있는지. 두 번째,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세우고, 세 번째, 주변 네트워크를 동참시켜라. 직원뿐만이 아니라 마치 그 미투이가 유니레버랑 다른 유통기업도 끼고 한 것처럼 함께 연대해서 할 수 있는 기업들도 참여시켜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의를 찾을 때 세 가지 렌즈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Why입니다. 이유. 왜 우리 기업이 왜 이 일을 하지? 여기에 대한 생각. 우리 고객들은 왜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라는 거고요. 두 번째 렌즈는 저 자산인데, 이때의 자산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 미션과 핵심 역량을 이야기합니다.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구상할 때 핵심 역량을 떠나서 구상하기 힘들거든요. 우리가 잘하는 걸 뿌리로 해서 확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고민해 보아라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렌즈는 이제 이해관계자들입니다. 연관돼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것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한번 고려해 가지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통틀어서 대의를 찾아라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목표에 대한 플랜을 짜는 거고요. 의미 있게 본 거는 대의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는 플랜이 있어야 된다. 어떤 것을 의미 있다고 실행하는 건 좋은데 그에 따른 결과도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그 결과를 책임지는 플랜까지 같이 세워라 라고 이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동참시켜라고 할 때 외부 거래처나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을 참여시키는 것도 이제 중요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제 직원들의 동참이 선행돼야 된다. 근데 이게 에너지가 드는 게 확실히 이제 일반 직원으로 내려갈수록 난이도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 스프릿을 공유할 때 같은 이제 C레벨에서 같이 공유하는 거랑, 그러니까 경영진에서 같이 공유하는 거랑 또 중간 관리자 공유하는 거랑 이제 일반 직원과 공유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는데 에너지 드는 정도는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힘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토크시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위코노미의 영역에 따라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장에 대한 관점,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점, 조직 운영, 사회 공헌과 나눔.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위코노미 한다면 어떤 포인트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충분히 아이데이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 제조 유통업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장에서에 대한 고민들, 상품과 서비스, 조직 운영, 사회 공헌 나눔. 네, 눈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교육 콘텐츠 산업이다. 그럼 이렇게 한번 지금 비즈니스에서 확장을 해보는 겁니다. 생각의 사고를. 그래서 시간 이제 딱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부터 해볼 거는 뭐냐면 토크시트를 펴시는 겁니다. 네. 출력물에서 열어보시면 이 장표 있을 겁니다. 샘플과 같이 실려 있거든요. 네 가지를 다 채우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직관적으로 딱 대표님께서 보실 때 나는 우리 비즈니스에서 이 영역에서의 위코노미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목적과 이익을 다 추구하는 것이 여기서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과 연관돼서 어떤 캠페인을 우리 회사에서는 좀 진행해 볼 수 있을까? 네, 우리가 병원이어도 상관없고요. 내 사업이 갤러리여도 상관없습니다. 다 의미 있게끔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위코노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익 창출뿐만이 아니라 목적까지 잃지 않으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상품을 그냥 판매하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가치에 고객을 좀 기존 고객을 동참시키면서 비즈니스를 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끈끈한 연대감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나눴고요. 그 나눌 때 적용하는 포인트는 네 가지로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시장 관점, 상품과 서비스, 조직 운영, 사회 공헌과 나눔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제 위코노미의 개념을 갖고 좀 더 비즈니스가 보다 발전된 형태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